자, 국회 상황들 그리고 요즘 상법 개정에 대해서도 관심이 정말 뜨거운데요. 하나하나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분이죠. 김현정 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평택시병 김현정입니다. 택시병의 김현정 의원님 반갑습니다. 자, 제가 이제 모두의 상법 개정 말씀을 좀 네. 드렸는데 네. 사실 어제도 그렇고 우원식 의장의 이 예산안 상정 여부에 관심이 쏠렸고 또 감사원장 또 검사 탄핵안 보고에 있어서 또 관심이 좀 모아졌던 부분도 있고 또 명태균 의혹 또 오세훈 스폰서 의혹까지 줄줄이 터지면서 제가 민생 얘기 특히 경제 얘기를 조금 못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좀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저희가 넘어가려고 합니다. 네, 네. 상법 개정안 이게 딱 들었을 때 상법을 개정한다? 근데 그게 뭐 어떤 중요한 뭐 이슈가 있나 이런 생각하시면 많을 것 같아요. 네. 뭡니까 이게? 이게 지금 사실 그 관심이 있는 분들한테는 네.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지금 오. 써나가는 아주 중대한 지금 시점에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정말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우리만 안 올랐어요. 전쟁 중인 러시아보다도 낮습니다, 주가가. 정말요? 예, 코스닥은 짐바브웨 다음이에요. 밑에서. 그러니까 거의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시가총액으로는 와. 세계 13위 규모거든요. 예. 경제도 세계 10대잖아요. 네. 근데 주가만은 거의 전 세계 꼴찌 수준을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 이런 지독한 박스권 장세가 거의 17년째 지속되고 있어요. 2,500건, 2,000포인트 그 박스권에서 네. 계속 있잖아요. 그렇네요. 원래 우리가 지금 사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라든지 뭐 이렇게 그 환경들을 봤을 때는 지금 네. 최소한 4, 5천 포인트는 가 있어야 되는데 2,500포인트에서 계속 지금 호적되고 있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왜 그런지 그럴까? 원인이 있어야 될 거예요. 있겠죠. 원인이 바로 무엇이냐면 네. 그 편법적인 지배구조 개편이라든지 또는 투자자 보호제도가 아주 미흡한 거예요. 우리 자본시장은. 그래서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뭐 불법적인 공매도라든지 뭐 주가 조작이라든지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네. 뭐 이렇게 부당 거래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뭐 이렇게 그 내부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네. 이런 손익거래에 있어서의 그런 그 자본시장을 되게 신뢰를 잃게 하는 그런 행위들이 계속해서 만연되어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그 오너 일가가 있는 기업들이 이제 본인들의 그 경영권을 승계하거나 또는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회사들을 막 띄었다 붙였다 이렇게 편법적인 네. 합병을 통해서 편법적인 지배구조 개편을 하는 거예요. 두산 사례도 이번에 그렇죠. 있었고. 최근에 이제 두산 바켓과 두산 로보티스 사례 같은 경우에도 네. 두산 바켓은 대단히 우량한 회사이고 로보티스는 적자 회사인데 네. 이 합병 비율을 1대 0.43. 오히려 로보틱스를 더 쳐준 그렇죠. 거예요. 예, 예. 가치를. 예. 이제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이제 적극적이요. 그 지주사인 두산. 두산은 이 로보티스에 대한 지분율이 13점 몇 프로에서 42%로 올라가요. 그냥 돈 한 푼 안 들이고 그 지배력 아주 우량 회사의 지배력을 확 그 증가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이 두산 그 바켓의 모회사인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들하고 네. 두산 바켓 주주들은 손을 보는 거예요. 불축에 예상하지 못했던 그 소액 그러네. 주주들은 전혀 모르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게 시초가 뭐냐면 95년도에 왜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 합병 그 기억나시죠? 네, 기억납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재용 부회장한테 경영권 승계하기 위해서 편법적으로 지배구조 개편해서 소송도 당했잖아요. 그 당시에 그 우리 국민연금이 그 저기 편법적인 그 합병에 찬성표 던져가지고 네. 2,300억인가 손실을 받고 국민연금도 국민 세금이잖아요. 거기다 또 ISDS라고 국제 소송 저 당해가지고 또 2,300억. 한동훈 대표가 큰 소리 빵빵 쳐갖고 저 진 소송 있잖아요. ISDS. 그거가 있었고 또 뭐 특히 이제 또 최근은 이제 두산바켓과 로보티스도 있지만 또 LG화학이 네. LG화학이 저 대단히 이제 그 2차 전지로 인해서 되게 유망한 그 회사였거든. 그래서 맞아요. 많은 그 개인 투자자들이 거기 그 LG화학에 투자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2차 전지를 떼어내가지고 LG 엔솔로 예. 상장을 시켜버린 거야. 맞아요. 그때 난리 났었죠. 그래서 LG 화학이 시총이 반토막 나버렸어요. 그러면 그 LG 엔솔은 신규 상장한 것들에 대해서 신규 주식 투자들 모집하고 그렇게 하겠지만 기존에 그 LG 화학. 2차 전지의
그 미래를 보고 투자했던 LG LG 화학의 주주들은 주주들. 다 손해 본 거죠. 지금 또 화학 상황이 또 안 좋아가지고 지금 또 네. 업황이 안 좋아서 네, 이렇게 어려운 이제 상황인데. 이렇게 자본 거래라든지 또는 이제 손익 거래, 뭐 예. 이렇게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또는 저 경영 임원들에 대한 가다한 보수를 지급한다든지 스톡 옵션을 지급한다든지 네. 이런 일들이 종합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으니까 그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라든지 기관 투자자라든지 소액 투자자들의 투자가 자꾸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외국으로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 국내 시장에 투자를 해봤자 네.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물적 분할이나 네. 아니면은 이 오너 일가를 위한 걸로 좀 풀이가 되는 그렇죠. 지배주주. 예. 지배주주 뭐 이걸 위한 여러 가지 이른바 시장을 교란시키는 일들이 네. 일어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국장 못 하겠다. 미장으로 가자. 미국으로 가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빠져나간다는 거네요. 실제로 뭐 우리 그 개인 투자자들이요. 예. 19년도에 그 600만 명이었는데 2024년도 현재 1,400만이 넘어갔거든요. 최근 한 뭐 4, 5년 사이에 거의 800만 명이 이제 네. 그 폭증을 했어요. 대부분 2030 청년 세대들이 많고. 근데 코로나 때도 많이 또 신규 예. 투자자가 늘어나고. 아니 그러면은 증시가 올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맞아요. 돈이 들어오니까. 예. 예. 근데 주식은 안 오르잖아요. 떨어지고 있잖아요, 오히려. 올해 9월 12일 기준으로 해서 미국 증시는 평균 16% 상승했는데요. 네. 우리 코스닥은 15.6% 하락했습니다. 근데 그런 또 반론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미국 증시가 뜨거우니까 이제 거긴 다 올랐다. 저평가된 한국 증시로 오면 된다. 이런 얘기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 예. 그러니까 음. 그 우리 국내 주식 투자를 유도하는 그런 애널리스트라든지 또는 유튜브 보니까 지금 네. 말씀하신 그런 얘기하더라고. 한국 주식이 저평가되기 저평가돼 때문에 있다. 지금 사놔야 된다. 저가 매수하자. 그런 거에 많이 속았죠. 그래서 사놓으면 또 떨어져. 더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예. 된다. 그래서 지금 뭐 국장에 투자하는 우리 소액 투자자들한테 애국자라는 얘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본시장이 투명하거나 공정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자본시장은 은행에다가 그 예금하는 거랑 틀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투자 리스크를 본인이 감수하면서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손실이 나든 이득을 나든 간에 그 돈은 기업한테 투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역할들을 그럼요. 하고 우리 기업을 위해서. 이 투자자들이 네. 국장을 떠나고 미장으로 가거나 해외 증시로 나가버리면 그럼 기업들은 무슨 돈으로 투자를 받아서 저걸 합니까? 그리고 또 우리나라 기업들의 가치가 나쁜 게 아니거든요. 네. 기업들은 괜찮고 잘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이 저평가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쳐야 된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이 네. 올해 1월달에 한국거래소에 증시 개장식 하잖아요. 맞아요. 거기 가서 큰 소리 빵 쳤어요. 소액 주주들을 보호하는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그래요? 그 다음부터 이 상법 개정 논의가 불붙은 겁니다. 그러면 할 말은 했네요. 예. 윤 대통령이 그때는. 예. 그러더니 예. 한동훈 대표도 그 작년에 그 법무부 장관 시절에 대정부 질문 나와가지고 상법 개정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복현 금감원장도 예. 최근 불과 한 2, 3주 전까지만 해도 네. 상법 개정 필요하다고 막 역설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막 어. 우리가 시장에서 오히려 왜 권한도 없는 금감원장 네가 왜 이렇게 다니면서 막 이렇게 떠드냐, 너 뭐 정치하냐 막 이런 얘기까지 할 할 정도로 정도로. 막 얘기했거든요. 근데 왜 그 세 명이 있잖아요. 예.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한지 아세요? 왜 그랬을까요? 그 세 검사가요. 예. 그 제일모직 삼성물산 그 편법적 지배구조 개편한 거 있죠. 그걸 수사해서 기소했던 검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점을 너무 잘 아는 거야. 그렇겠네요. 이복현 원장이 공소장 썼다니까요. 그럼 정말 문제가 뭔지 알고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도 알고 알죠. 있는 사람들이네요. 알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네. 아세요? 이겁니다, 바로. 그러니까 이 모든 결정들은 합병이나 분할합병이나 뭐 그 일감 몰아주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디서 결정합니까? 이사회에서 결정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들이 회사에 대해서만 충실 의무가 있어요. 법에. 예, 선관주의 의무가 회사에 대해서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 충성할 수밖에 없네요. 네,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회사 이익을 해야 위해서.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상법에. 주주에 대해서는 충실 의무가 없어요. 아니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이렇게 지배주주의 이익만을 위해서 소액주주들한테 피해를 주는 방식의 결정을 하더라도 배임죄로 처벌되지도 않고 손해배상 소송도 당하지 않는 거예요. 현재 상법이 그랬다고. 그래서
요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사는 총주주 모든 주주들을 이익을 위해서 모든 주주들을 공정하게 대해야 된다. 공평하게 대해야 된다. 이 상법 개정을 하자라는 게 요지입니다. 요지. 그러면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당연히 네. 그게 들어가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직까지 없었다는 것도 예. 좀 충격적이고 그렇죠. 그럼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된다. 네. 상법 개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얘기. 예, 요 규정이 상법 개정 요게 그 이사의 충실 의무가 회사랑 주주에게 다 이렇게 미치는 요 상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자본시장이 투명해지고 기업도 좋잖아요. 투명해지면 투자가 더 많이 되고 주식을 네. 더 많이 살 거니까. 네. 그런데도 왜 그 재계가 특히 저기 재벌 대기업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냐? 왜 반대하겠습니까? 우리 박 기자님 봤나요? 아니 당연히 이제 이사들이 예. 그렇게 주주를 신경 쓰다 보면은 네. 회사 예. 대주주에 대해서 뭐 다른 반대하는 얘기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걸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개정하는 게 훨씬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입장에서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왜 반대하냐 보면 이유는 그 지배주죠. 지배주주. 오너 일가, 총수 그 사람들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밖에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렇네. 그 기업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그 일본도요 아베노믹스라고 하는 2012년도부터 해서 거기도 완전 저성장의 그 늪에서 계속 있잖아요. 그래서 30년. 예, 그래서 아베 당시 수상이 아베 총리가 네. 아베노믹스 발표하면서 그 자본시장 밸류업 정책을 펼치거든요. 2012년도부터 10년 지난 다음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성공한 거죠. 그때 그 일본에서 했던 그 자본시장 밸류업의 핵심도 바로 이겁니다. 이거. 네. 그러니까 그 자본시장을 선명하게 만들고 오히려 이제 그 행동주의 펀드라든지 그 또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거에 스튜어드십 코드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의 그 활동들을 오히려 장려하는 정책을 폈었거든요. 그리고 편법적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아주 철퇴를 가하는 그런 정책을 펴서 그 주가가 부양됐거든요. 네. 그 우리나라도 지금 연초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그 상법 개정 필요성 얘기한 다음에 정부에서 밸류업 정책 발표했었거든요. 그때 처음에 발표했을 때는 일본의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일본처럼 가야 된다 이렇게 막 얘기했었거든요. 네. 기대가 상당히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꼬랑지를 싹 내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정부 여당이 지금은 이제 어제 자본시장법 개정하겠다고 핀셋 그 규제하겠다고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표했잖아요. 상법 말고 자본시장법. 개정.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정부 여당이 꼬랑지 재계가 경제 8단체하고 뭐 16개 대기업들의 그 대표들이 반대 성명서 내면서부터 입장이 싹 바뀌어 가지고 정부 여당이 이제 상법 개정을 반대하는 거로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하고 대신에 이제 본인들이 한 얘기는 있으니까 예.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겠다 그래서 어제 발표를 했는데 이게 뭐 자본시장법 개정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자본시장법 의원 입법을 해서 어제 금융위가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당이 동의하면 이제 그건 통과하는 건데 그 자본시장법 개정과 상법 개정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기업이 한 100만 개가 넘어요. 그 상법은 그 기업들에 대한 일반법이거든요. 소위 헌법 같은 거예요. 그거를 그 개정을 하면 모든 기업들에 적용이 돼요. 근데 자본시장법은요. 2,600개 되는 그 상장 회사들한테만 적용되는 겁니다. 2,600개 기업한테만 적용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 규제 회피를 위한 꼼수가 또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그 우리 현대글로비스라는 기업 아시죠? 네. 그게 현대차 그 이제 그룹인데 거기 대주주 일가들이 그 지분을 이제 투자해가지고 그 만들어서 뭐 일감 몰아주기로 엄청나게 수익을 막 내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국회에서 그거에 대해서 그 상속증여세법을 개정해가지고 대주주 일가의 지분이 30%가 넘으면 증여세를 내게끔 법을 개정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그 일감 몰아주기가 없어진 게 아니라 어떻게 됐냐면 그 이제 법을 만들면 이제 유예 기간이 있잖아요. 언제부터 시행한다. 그렇죠. 보통 6개월 뒤. 예. 그 사이에 지분을 29.9%로 내렸어요. 그 30%면 적용이 되니까 그렇게 빠져나간다 이거죠. 그랬더니 다시 국회에서 20% 낮췄어요. 그랬더니 19.9%로 또 낮췄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공백이 생기는 그러니까 법의 사각지대가 있는 핀셋 규제로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기업들에게 네. 특히 대기업들에게 테러를 만들어주는 그런 그 음. 방편으로 악용될 수 있다. 자본시장법만 개정하면. 그래서 네. 우리 민주당의 입장은 자본시장법도 개정하자. 그거 하고, 거기다 상법의 일반적인 그 일반법 상법도 개정해야 된다. 이렇게 투트랙으로 가자. 이게 이제 우리 입장이죠. 근데 이제 들어보면은 우리 주식시장을 위해서는 정말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없죠. 상법 개정에 있어서 네. 대통령도 얘기를 했었고 네. 그런데 결국에는 이렇게 반대하고 나오는 정부 여당의 모습을 보면 대기업의 입김이 작용한 기업의 입김이 작용한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맞습니다. 볼 수밖에 그때 경제 8단체에서 네. 입장문 반대 입장문 발표하고 16개 뭐 삼성, 음. LG, 현대차, 뭐 두산 등 해서 16개의 기업들 대표가 반대 성명서 낸 다음부터 입장이 싹 바뀌었어요. 최상목 경제부총리부터 해가지고 참. 이렇게 막 우리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내일 이재명 대표가 공개 토론회 제안했잖아요. 네. 그 경영계하고 투자자들 같이 모여서 한번 그런 상법 개정에 대해서 공개 토론 해보자. 공개 토론하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사와의 대화가 떠올라요. 이렇게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이 있다는 그 재벌 대기업의 그 대표들하고 네. 맞짱 뜨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네요. 직접 국민들한테 한번 설명해 봐라. 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저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을 진정으로 밸류업 시키는 건지. 그리고 우리나라는 주식 그 주가 조작 있잖아요. 김건희 주가 조작 지금 의혹 갖고 지금 특검법 난리 나고 있지 않습니까?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도 지금 의혹도 있고. 이상징후 있어서 금감원에 가 있는데 네. 지금 검찰에다 고발도 안 하고 꽉 쥐고 있거든요. 쥐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 문제 제기도 하고 있는데 이런 주가 조작이 일어난 경우에도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요.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기징역형 때리는 나라도 많습니다. 징벌적 손배는 둘째치고. 근데 우리나라는 다 손방망이 처벌하고 다 집행유예 나오잖아요. 벌금형이나. 다른 건 떠나서 도이치 사건을 보면은 해외에 있는 투자자들이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기가 막히죠. 예. 이 한국 시장이 이렇게까지 주가 조작에 있어서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나라. 그러니까 그런 자본시장을 선진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좀 전에 말한 그 상법 개정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그런 그 3대 범죄가 있거든요. 주가 조작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이나 네. 부당 거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엄단하게끔 형벌도 정말 강화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주가 조작이나 이런 걸 잡아내는 시스템이 있어요. 이 차트 우리 차트라고 하잖아요. 주가가 갑자기 펑 뛰거나 삼부토건이 1,000원에서 5,500원 오른 거 아니에요. 두 달 사이에. 그럼 그래프가 뭐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 주가 부양하는 뭔가 작전 세력들이 개입되는 그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예. 발견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한국거래소에. 네.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더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금감원에도 특사경을 해서 특별사법경찰관 제도가 있잖아요. 네. 강제 수사권까지 있는 거기도 좀 강화시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발생하는 단계부터 잡아내는 시스템도 강화시키고 실제로 그런 주가 조작을 했을 때 처벌도 엄단하는 거를 그 갖춰놔야지 시스템을 갖춰놔야지 야 우리는 정말 여기 자본시장 교란했다가는 큰일 나는구나 네. 이런 생각을 갖게 해줘야 되는데 다 손방망이 처벌하고 그 부분도 아쉽죠. 그럼 내일 토론이 진짜 진행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잡혔습니까? 내일 이제 우리가 대한상인한테 제안을 했고 네.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대한상인은 어제 갑자기 그 금융위원회에서 자본시장법 그 개정한다 발표한 다음에 네. 상의해서 연락 왔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좀 연기하면 안 되냐. 뭡니까 이거? 그래서 우리 대표님께서 딱 그러시더라고요. 네. 안 된다. 하기로 했으면 안 하면 뭐 일정 잡아놨네. 안 올려면 말아라. 우리는 할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예. 한번 두고 봐야죠. 뭐. 두고 봐야 해야죠. 된다. 근데 아니 이- 본인들이 네. 정말로 이게 상법 개정 큰일 난다며요. 뭐 경제 거덜나고 그때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대한상의 가서 우리 그 국장부활 TF가 있거든요. 네. 저도 그 이제 의원을 활동하고 있는데 국정부활 국장부활 TF 우리 국회의원 11명이 찾아가서 네. 경제 8단체 중에 7단체하고 음. 또 유수의 기업 대표들 참석한 데서 간담회를 2시간 반 동안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계에서 왜 이걸 반대하는지에서 쭉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가장 큰 이유가 이런 거예요. 이사들이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대요. 주주들이 소송을 남발할 수 있다. 그래서 신속한 왜냐하면 어떤 결정했다가 손배 소송이나 배임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어서 네. 그 신속한 그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외국계 헤지 펀드들의 이사회 장악이 현실화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등등등등 우리가 다 예상했던 그런 네. 얘기들 반복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요. 기업 입장에서는 걱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근데 있는데. 전혀 그런 것들은 예.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상법 개정하자는 거를 건데 거꾸로 얘기하더라고. 완전히 반대 논리를. 왜냐하면 예.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상법을 개정하던 취지가 뭡니까? 그렇게 편법적인 지배구조 개편이나 투자를 외면하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소송 당할 짓을 하지 말아라고 이게 개정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개정하면 소송이 만연될 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논리 모순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원래 그 증권 관련된 집단 소송법 제도가 도입돼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이거 도입되면 집단 소송이 막 만연돼 갖고 난리 난다라고 했는데 그랬었죠. 20년 동안요 16건밖에 없었어요, 소송이. 실제로 그리고 기소된 건 제가 알기로는 두 건인가밖에 안 됐거든요. 실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처음에는 그런 소송들이 좀 생길 수 있죠. 네. 그런데 원래 시장 질서라는 게 그런 소송을 통해서 판례를 누적시켜 갖고 그게 그 하나의 그 관행으로 자리 잡게 만드는 거거든요. 영미법이 전부 다 이 판례를 통해 갖고 그 이사회 충실 의무가 다 주주까지 있는 거를 다 확립시킨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OECD 국가의 그 지배구조 거버넌스 자체가 이사회 공정 의무는 회사와 이사한테 다 저기 회사와 주주한테 다 있다. 이게 표준입니다. 지금 세계적인 표준. 네. 그렇게 그런 걸 채택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은 증시는 정말 많이 오르고 그렇네요. 있는데 우리만 안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경영진과의 간담회 때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이게 상법이 개정되면 이런 문제들이 많고 뭐 지금도 경제 상황이 안 좋은데도 악화될 것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지금 증시는 왜 이 모양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해서 노력하셨으면 왜 증시가 이렇게 우리나라가 최악입니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최악인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그분들도 부정을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그럼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자. 또 이렇게 그러니까 정부랑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어제 이제 발표를 했으니까. 그렇네요. 그 자본시장법 그 개정 같은 경우에도 딱 저 핵심적인 건 두 가지 정도 내용밖에 없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제 물적 분할, 네. 물적 분할하고 상장했을 때 그 모에서 아까 LG화학 사례 같은 거죠. 그 LG화학의 모 기업의 네. 주주들한테도 신주 배정을 좀 해주자. 요 내용이 이제 하나가 있는 거고. 예. 그 두산 박객과 로보티스 간에 합병했을 때 합병 비율을 정할 때 지금은 주가로만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편법적으로 지배구조 개편할 때 어떻게 하냐면 네. 로보티스의 주가는 눌러요. 예. 그리고 두산 박켓은 띄워. 아니 네. 반대죠. 반대죠. 예, 로보틱스 예, 적자 기업인데 예, 불구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기 합병 비율을 두산 박켓을 낮추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하는 편법인데 네. 그거를 이제 시가라든지 뭐 본질 가치라든지 이렇게 공정가액으로 한다. 요 두 가지거든요. 근데 그 이제 공정가액으로 하라 이거는 제가 두산밖에 사례 때 제가 제일 먼저 문제 제기하면서 네. 그때 제가 소위 두산밖에 방지법이라고 발의한 법안이에요. 전 그거 환영한다니까요. 그거 하고. 예, 그것도 하고 상법의 일반적인 것도 해야 된다. 예. 이제는 더 이상은 안 된다. 이런 안 분위기가 돼. 예. 1,400만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 다 이제 있는 것 같아요. 다 있고요. 예. 상법 제가- 개정해야 된다. 제가 이 상법 개정 관련해 갖고 최근에 예. 3프로 TV 있잖아요. 어. 거기도 나갔고 이제 뭐 방송에 나가서도 이 관련된 이야기들 했는데 예. 우리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반응이 너무 좋아요. 댓글이 막 그래요? 수백 개 달렸는데 어. 그때 금투세 때는 우리 막 엄청 공격했잖아요. 지금 완전히 이게 지금 전선이 딱 쳐졌어요. 정부 여당과 그 재벌 네. 그리고 우리 1,500만 개인 투자자와 민주당 이 전선이 쳐졌어요. 그 자본시장 밸류업과 기업을 위한 예. 시장 요게 전선이 쳐져가지고 내일 아마 그 토론회가 있으면. 공개 토론회가 반드시 열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때 가면 국민들 직접 보시면은 진짜 검사와의 대화 2가 되지 않을까. 그 회의 예. 주제를 대표님 직접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야. 지금 보면은 민생을 챙기는 정당이 어디냐, 네. 민생을 챙기는 정치인이 누구냐, 국민들이 다 보고 판단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